제가 하나 차이를 오늘 말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렇게 쭉 길게 변명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7일이고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가 저출산과 함께 요새 꽤 핫한 이슈죠. 근데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얘기해보고 그러려는 건 아니고, 저도 사실 비혼주의에 가까워서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제 얘기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요새는 생명과학인가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담 시간에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낮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지금 아내를 별로 안 사랑한다는 건가? 뭐지?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뒤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조건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나이도 차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직업도 있고 뭐 이런 갖춰짐이 완성이 됐을 때 사귀고 있는 연인과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과 함께 약간의 패기로 저러려면 나는 결혼을 안 해야겠다.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결혼보다는 찐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는 결혼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이 그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시간이 흐르다가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차니까 결혼에 대한 미래를 상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막 그리는데, 많은 분들에게 미래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상상해보세요 하면 상상하는 그림들이 있겠죠. 뭐 아이와 함께 소풍을 간다든지, 놀이동산에서 논다든지, 아빠들은 아들과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친구와 싸우고 오는 모습, 뭐 집에서 같이 뭐 해먹는 모습, 이런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가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 카더가든님 채널에 나온 이진이 맞나요? 이진이 같은 아가나, 제가 구독도 하고 있는 태아같이 막 말도 잘하고 순하고 똘똘한 이런 아가들, 물론 저도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길에서 막 아가들, 어떤 아가만 지나가도 너무 예뻐가지고 막 가서 볼따구 잡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또 문제가, 직업적으로 저는 아가들을 많이 만나는데 항상 저는 아가들한테 나쁜 사람이에요. 항상 울면서 오고, 10명이면 한 5세 이하는 7, 8명은 울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울어요. 그리고 끝까지 울음에도 불편함을 제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는 물도 나오고 시끄럽고 아플 때도 있고 하잖아요. 하여튼 우는 아가들 너무 많이 보니까 불호도 아니었는데 조금 불호 쪽으로 갔나?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아가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가와 함께하는 내 미래의 가정생활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너 직접 네 친자식 낳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 엄청 예뻐, 이런 얘기 해주시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 안 겪은 일이니까 잘 모르겠고, 그거 지나고 나서도 그 뒤에 그럼 아가가 커서 뭐 중고생 되고 이런 타이밍에 대한 상상을 해봐도, 제가 물론 저에게 그런 책임이 생긴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지만, 지금 상상으로는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잘 지도하고 조력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잘 안 돼요. 부담이 더 되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상상이 잘 안 돼서, 나는 가정을 이루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잘 못 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더욱 결혼을 너무 필수처럼,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진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대 중반 지나고 20대 후반 되고 이러면서 또 깨달은 게 제 성격인데요. 이거는 습관이 된 걸 수도 있고 성격이라기보다는 성향일 수도 있는데, 혼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13년, 14년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내 루틴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혼자 사는데도 너무 익숙하고 외로움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가에서 독립하면서 외로워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지지 않은 루틴과 정해지지 않은 루틴이 만나서 연인이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잘 버무려져서 살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그거가 혼자 확실하고 예민하다고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연인뿐 아니라 그냥 친구가 집에 와도 요구하는 게 많고, 뭐 손발 씻어라, 침대에 올라가지 마라, 물건 만지지 마라, 이런 것도 예민하고, 어떤 물건은 더럽혀도 되는데 어떤 물건은 깨끗해야 되고, 이런 구분을 해놓은 게 다 혼자 해왔고, 그렇게 해도 되고, 나만 내 공간을 쓰니까 또 더하여서 외롭지도 않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점점 더 나는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결혼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혼주의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결혼 어떻게 생각해 하면 요새는 이 긴 설명보다는 나 비혼주의야 라고 그냥 말해버리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많은 다른 비혼주의인 분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도 각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많은 이유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고 저와도 공통점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 차이를 오늘 말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렇게 쭉 길게 변명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그럼 쭉 거짓말을 한 거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주 확실한 비유이자 컨셉,
개념, 관념인 것 같아서 이걸 차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청록파예요. 청록파 시인 아시죠? 일제강점기의 세 분인 걸로 아는데 하여튼 너무 현실이 힘들고 이 정치 이념이 막 싸우고 정세가 안 좋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벗어나서 좀 이상적인 자연의 상태 요런 걸로 돌아가자였나? 하여튼 자연을 추구하시고 원래대로의 상태를 추구하시고 진정한 가치 요런 추상적인 걸 좀 쫓는 세 분의 시를 혹은 세 분을 청록파라고 부르고 청록파 시인들이라 했던 걸로 알아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맞을 거예요. 이게 제 비혼주의 혹은 비혼주의 속에 숨겨진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 청록이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푸른 사슴이잖아요. 청색 사슴. 그분들 시 중에 하나에서 청노루라고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세 분 다 진짜 푸른 사슴이 만나고 싶어서 청록파였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 분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 한 명쯤은 진짜 푸른 사슴을 만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푸른 사슴이라는 대상,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목표 혹은 요즘 말로 하면 유토피아가 존재해야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서 이 많은 험난한 나의 조건들에 벗어나서 이걸 바라보며 살아야 쫓을 수 있고 행복해서 이 푸른 사슴이라는 대상을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진짜 생각은 모르지만 제 결혼 상대에 대한 생각도 이건 거죠. 저는 저의 푸른 사슴을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쟤 뭐라는 거야? 꿈꾸는 거야? 왜 저래? 하실 수 있지만 아까 생물선임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현실의 많은 조건들 결혼을 하기 위한 난관들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청록파로 따지면 현세의 정치 이념 일제강점기 이런 거겠죠. 저한테는 결혼에 대한 조건들 혹은 환경 이런 게 있을 거고 제 예민함, 제가 정해놓은 루틴 이런 것도 조건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아가들 안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거에 벗어난 자연의 상태, 푸른 사슴 혹은 이런 많은 제 결혼에 대한 조건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운명의 상대를 푸른 사슴으로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나이 때문에 급해지지도 않고 조건 때문에 급해지지도 않고 내가 억지로 아가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내 루틴을 열심히 깨트릴 필요도 없고 그냥 푸른 사슴이 나타나는 순간 이 모든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여름이 없다처럼 그냥 퇴색돼서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에게 이 푸른 사슴에게 올인할 수 있는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무슨 소설책 쓰냐? 운명의 상대? 푸른 사슴 말이 되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대가 나타나서 결혼하기를 마음속 깊이 꿈꾸고 있어요. 그 사람 제외는 비혼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세 분 다 진짜 푸른 사슴을 만나길 바랬을까요? 라는 말을 넣어놓은 게 저도 진짜 저한테 운명의 짝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진짜 나타날까? 라는 확신은 없고 진짜 또 만나길 바란다. 이것도 애매해요. 똑같은 말이고 헷갈리실 수 있어서 반대되는 말을 왜 자꾸 계속 한 입으로 하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만나길 바라지만 진짜 만나길 바라는 건 아니기도 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마음속 깊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진짜 결혼의 상대가 나타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색 사슴이 아니라 푸른 사슴인 거죠. 갈색 사슴은 내가 노력해서 산을 뒤지든 동물원을 가든 하면 만나지잖아요. 푸른 사슴은 못 만나죠. 제 의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청록파가 내 지금 마음, 비혼주의에 대한 마음을 설명하기 좋은 비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엮어가지고 한번 제 비혼주의를 풀어보고자 오늘 영상 주제로 선정하고 찍었습니다. 되게 충돌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돼 있는데 말로 표현하려니까 또 충돌이 돼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포인트를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중에 비혼주의가 있다면 혹은 비혼주의를 깨신 분이 있거나 비혼주의를 비판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러 시각 좋으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제 생각은 또 어떤지 너무 소설 같은지 아니면 그럴듯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끝.